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장은 오늘도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 분석과 함께 자세하게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길이 너무 미끄럽습니다. 저도 오늘 출근하는데 제가 나름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오늘은 운전이 너무 힘들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잘 오셨네요. 예, 이럴 때는 그 BMW를 이용해서 버스 메트로 워킹이라고 해서 그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빙판길이 좀 심하니까 이 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동하실 때는 꼭 안전 강조를 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오늘 시장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 조금 화면이 바뀌었죠. 오늘은 섹터와 함께 조금 더 헤드라인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5가지 이슈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의 로봇 그리고 바이오 관련 소식의 마지막으로 AI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회동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AI 인프라 관련 사업 논의가 나오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대차 그룹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 좀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관세, 미국 연비 벌금은 좀 사라진 모습이고 여기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로봇과 관련 내용들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보시듯이 현대 오토에보, 현대 모비스, 현대차,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까지 강한 상승세를 줬습니다. 뭐 특히 이 중에 현대 오토에보 같은 경우에는 27%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거든요. 현대차 그룹의 재평가는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워낙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 얘기를 해주셨고 최근에 이제 그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이번 주에 그 미국 무역 합의에 따라 이제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15% 인하 적용했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화요일 때 그 현대차 그룹들이 좀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그때 당시 때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했는데 이렇게 되게 된다면 영업이익에 대한 그 축소 우려를 좀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일부 좀 기대감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그 자동차 수출액을 또 보니까 국내 수출액을 보니까는 미국에서 좀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 내연과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증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출액도 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같이 좀 작용을 해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개인적으로 그 현대차 그룹에 대한 개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30년까지 5년간 국내 총 한 125조 원 투자를 좀 단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은 지난 5년간 한 89조 정도를 좀 어느 정도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뭐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진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AI나 로봇 그리고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사업적인 부분들이 점점 첨단 산업 쪽으로 확대되는 모습들이 같이 좀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서 지금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 한다면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 포함이 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로봇과 관련된 연관점이 들어왔다 보니까 같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재편 가능성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로드맵이 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자율주행이 좀 약간은 그 소비자를 좀 만족을 못 시켰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편이 되게 된다 한다면 앞으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시장에 같이 좀 분위기가 그 부각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규제의 대폭 완화를 좀 시사를 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한다면은 지금 내연기관차 쪽에 대한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요타나 테슬라보다는 현대차 쪽에 대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연출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복합적으로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엄청나게 좀 많고 또한 기대감을 부각시킬 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쪽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건 사실이지만 다만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반응한 느낌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추가 상승세 이어간다. 주가 차원에서 추가 상승세 이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현대차 쪽은 현대차 그 주가로 측면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평가 국면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PBR 1까지 되려고 하면은 뭐 가격이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PBR 1까지 되려면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 한 50만 원 정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나 이게 남았지만은 영업이익이든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개선되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시간은 계속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판매도뿐만이 아니라 신차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어 있고 현지화 전략이 계속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도 이제 현대차는 계속 좀 분위기를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배당 매력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뭐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도 계속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 있긴 한데 자동차 전장과 전동화 기술을 통한 액추에이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로봇과 연관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 보니까 계속 좀 더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 오토에버의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율주행 쪽에 포티투닷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기존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현대 오토에버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지금은 현대 오토에버 쪽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개편이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GPU와 관련된 신사업 기대도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은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꽂자면 현대차 그룹에서는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그 많이 급등한 종목들을 그렇게 좀 타이밍으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현대차를 좀 중장기 관점으로 계속 두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현대모비스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현대차의 비중을 좀 더 많이 싣고 만약에 현대 쪽에 대한 또 체크를 한다면 현대모비스를 그 다음 비중을 좀 싣고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비중 전략까지 잘 제시해 주셨고요. 로봇 이야기 덧붙여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뭐 트럼프 행정부가 곧 있으면 그러니까 내년쯤에 로봇 지원 사업을 좀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로봇주들 강하게 시세를 줬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좀 강하게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순환매 속에서 로봇주들 올해로 길게 시계열을 두고 봐도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좀 부담스러운 수준에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구간인 건지 아니면 로봇주들은 워낙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냥 말씀드려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는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에서 로봇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산업 재편에 대한 계속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 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AI 쪽에 대해서 반영을 받게 된다 한다면 결국 이제 로봇 중심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그 대기업들 위주도 로봇 쪽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계속 좀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취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도요. 일반 그 채용들은 좀 줄어든 반면에 로봇 조금 채용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로봇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결국 산업적인 분위기가 지금은 로봇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부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 지난주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LG 쪽에 대해서도 로봇 쪽 인사를 좀 단행을 했던 부분들이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산업,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건비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로봇 쪽을 활용을 계속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내년 3월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분위기가 또 산업용 로봇 쪽으로 또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로봇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들까지 엮였을 때는 지금 내년 초까지는 그 1, 2월까지는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까지 남아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로봇주를 볼 때는 이게 사실 로봇도
뭐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뭐 휴머노이드가 있고 제조용 로봇도 있고 부품주 있고 로봇 손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이 중에서는 좀 어떤 걸 봐야 될지가 궁금하고 주요 기업별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일단 대기업과 연관성이 있어야지 결국 매출이나 그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좀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은 기업들도 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앞서 판에서 이제 보시면은 그 내용을 보시면은 액추에이터 기업들이나 감속기, 특히 이제 감속기 쪽에 대한 부각은 굉장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외에 결국은 이제 사업적으로 확대 나갈 수 있는 쪽은 결국은 대기업과 연관성을 상당히 둘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그리고 하이젠 R&M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로봇주가 많이 올랐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갖고 계시다 한다면은 좀 더 보유를 해보시되 만약에 추후에 기술적 분점 관점으로 했을 때 21선이 꺾이거나 봉 자체가 이탈을 하게 된다 한다면 그때 좀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추세는 좀 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게 된다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대기업 쪽에 대해서 LG, 삼성 이렇게도 얘기를 했지만 두산 쪽에 대한 분위기도 계속 좀 연출될 수 있다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3분기 때 일회성 비용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게 투자와 관련된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로봇 솔루션 엔지니어링 기업인 원엑시아 인수와 관련된 비용이 좀 들어갔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은 이 원엑시아를 통해서 결국 미국에 대한 그 수주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신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뭐 대기업과 관련이 있다면 지금 로봇주가 느끼는 부담이 실적 부담인데 대기업이랑 관련이 있으면 이런 부담도 좀 적을 것 같기도 합니다. 로봇주 지켜보도록 하고요. 에임드바이오 어제 새로 시장에 데뷔한 종목인데 상장 첫날부터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항체기만 ADC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어제 300% 상승으로 마감, 공모가 대비 4배 그러니까 따따블로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공모주들이 좀 뜨거운 모습이에요. 일단 에임드바이오부터 체크를 해보면 주가 전망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상승했던 폭보다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들이 좀 신선합니다.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분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상장 전부터 굉장히 이 기업에 대해서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상태에서도 즉 기술 이전 계약이나 일반 계약적인 부분들이 계속 좀 체결됐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들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독일과 관련된 베닝거 인겔하임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게 지금 돈이 들어오게 된다 하면은 실적적으로 반영이 된다 한다면 올해 매출에 대해서도 한 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00억 원 내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지금은 이러한 기술 특례 상장에서 바이오 쪽에 대한 기업들 중에 오히려 지금은 적자를 기록하지 않고 흑자를 기록한 바이오텍 기술 특례 기업 중에 굉장히 아주 드문 케이스다 보니까 계속 이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전 기술 이전 계약 등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동 물량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얘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보호 예수나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오버행 이슈도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모를 받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가져가 보되 신규 접근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높게 올라갔다 한다면은 나중에 좀 분위기를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지금은 이 기업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이렇게 단기 급등하고 난 다음에는 수급적으로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급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요. IPO 시장이 화랑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12월에 이렇게 에임드바이오처럼 따따블 상장을 노려볼 만한 공모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신규 상장 일정을 살펴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테라뷰 홀딩스가 9일 날 이제 상장을 하고 10일 날은
페스카로라는 그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가 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11일 이지스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지금 알지노믹스라는 기업도 좀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리브스 매드 그리고 삼진 어묵 브랜드로 유명한 그 삼진식품도 지금은 상장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달엔 상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오히려 TMC 쪽을 좀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TMC의 경우에는 이전에 좀 중복 상장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선박과 해양용 그러니까 산업용 특수 케이블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증거금만 지금 한 11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이슈로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해저 케이블이나 조선 쪽의 케이블 쪽으로 담당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마스가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할 가능성도 높고요. 심지어는 미국 시장에서 현지화 공장을 활용을 해서 광통신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환경 등의 3대 영역에 좀 집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케이블에 대한 형성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기업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의무 보유 기간을 좀 설정을 했다 보니까 오버행 이슈도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만 한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만 가질만 한데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상황적 변수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받았다 해서 그렇게 된다 하면 투자를 좀 이어가셔도 되긴 하지만 기존에 만약에 이 기업에 대해서 새로 이제 상장을 했을 때 뛰어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좀 타이밍이 놓쳤다 하면 다음 기회에 보시면 되니까 기존에 이제 공모 받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LG그룹과 관련된 내용들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그룹의 경영진들이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산업에 LG그룹이 좀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인 상황입니다. 이 뉴스 소화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LG전자, LG이노텍, CNS와 같은 종목들 시세 주고 좀 마감을 했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LG AI 원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MS 데이터 센터의 그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좀 턴키로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할 게 냉난방 공조의 부분들도 있고요. ESS도 있고 네트워크도 포함되고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설계 운영과 관련된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돼서 지금 협업을 좀 진행을 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LG 그룹이 좀 의외인 게 뭐냐면 기존에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서 진행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이번에 좀 특이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그 MS 연간 AI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한 1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 그 한 1,029억 달러에 이르는 점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만약에 이게 그 수주적으로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연간 수주 단위가 한 조 단위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LG그룹에서 일부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LG전자는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영향을 주면서 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 데이터 센터 관련 뉴스 속에서 다른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3분기 때 실적 좀 우려가 있었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 부분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긴 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전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완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모멘텀을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도 그 냉난방 공조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붙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기대감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경우에는 계속 좀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LG CNS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전기차 수요 때문에 약간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ESS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거치식 목적으로 그냥 투자를 막 단행하기보다는 기간을 두고 적립식 관련된 투자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괜찮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수주나 그런 내역들이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매만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LG 그 CNS의 경우에는 그 미국 AI 로봇 기업 스키드와 AI와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VC를 통해서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를 통해서 100억 원대 투자를 좀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반영받을 가능성도 추후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LG CNS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뉴스 그리고 분석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